안녕하세요. 오동입니다. 어제 증시는 S&P 기준으로 의미 있는 곳에서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미리 전체 공개 영상으로 설명드렸던 이 갭 부분이자 이 추세 리테스트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제 멤버십 영상에서는 미리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올라간 멤버십 영상을 보시면은 어제 차월물로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그래서 갭상을 했습니다. 250포인트. 그리고 그 250의 갭상 부분을 다이렉트로 프리장에서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근이 QQQ로 따지면 605부근이다. 그래서 그 갭 부근까지 메꾸는 자리, 그리고 이 QQQ 605 자리가 이 자리에서 지지가 나올 수 있고, 근데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자리가 S&P로 설명을 드릴 때 이 갭 부분을 채우는 자리가 될 거고, 요 추세의 리테스트이자 일봉 50일선 자리를 딛고 의미 있는 반등의 자리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제. 그래서 이 구간을 갭을 채우고 요 구간의 리테스트 이후에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다, 어제의 무빙이. 그래서 어제와 오늘 이틀간의 무빙이 중요합니다. 이제 CPI와 금리 인상이 남아 있기도 한데 지금 구간에서 의미 있는 반등의 자리가 나왔다. 그래서 그걸 꼬리를 달고 올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꼬리를 다는 무빙에 페이크는 있을 수 있지만 이 구간에서의 지금 반등의 모습은 의미 있는 상승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락을 보는 것보다 이 구간에서 다시 상승을 보는 게 좀 더 유리한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차트로 들어오면은 여기 갭을 채워야 된다고 설명드렸던 구간을 채우고 요 채널 돌파 이후에 리테스트, 그다음에 일봉 50일선 부근에서의 지지하고 꼬리를 달고 올렸죠. 그럼 요 구간에서의 반등은 의미가 있는 반등이다.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 추세를 전환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부분은 이 스파이랑 680 위, 이 일봉 21선 위로 안착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여기 구간에 지금 저항이 받는 구간에서 아래로 떨어졌죠. 그럼 요렇게 됐을 경우에는 아직 추세를 전환한 모습이 아니다. 모멘텀이 살아난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내일 다시 한번 675의 꼬리를 달러 내려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요 상황을 좀 지켜봐긴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의 반등은 의미 있는 반등이고, 요 추세를 꼬리를 달더라도 다시 한번 돌파를 해서 680 위로 안착을 한다고 하면은 추세 전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S&P 기준으로, 스파이 기준으로 체크해야 되는 부분은 680 위로 증시가 안착을 하는가, 요거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QQQ를 봐도 저번에 전체 공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구간 떨어지면은 여기에 매물대 구간까지 내려올 수 있다. 그래서 606 부근, 여기가 선물로 24,800 부근이고 갭상을 했기 때문에 어제 한 25,000 부근까지 될 겁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 지금 찍고 올린 부분이죠. 어제 멤버십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하단. 그래서 지금 올라갔는데 일단 612 위에서 올라가는 게 가장 중요했고, 근데 약간 부근에서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일단 위로 올라가 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616에서 15 여기 위로 올라가 줘야 추세 전환이 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S&P에 비해서 QQQ 기술주가 더 많이 떨어졌어요. 어제는 기술주들이, 빅테크들이 잘 버텨줬고, 특히 테슬라가 신고가를 돌파를 했죠. 그 부분은 뒤에 설명을 하고, 지금 S&P는 최근에 잘 버티다가 기술주가 반등을 해주고 S&P는 살짝 좀 눌렸다. 헬스케어나 경기 방어주가. 그럼 다시 한번 위험 자산으로 투자가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락을 막고 떨어지는 거를 보기보다는 일단은 지지가 나왔고, 중요 자리에서 지지가 나왔고 돌파하려는 무빙이 나오고 있으니까 도망가기보다는 일단 홀딩 관점으로 돌파를 하는지를 체크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리스크가 뭐냐? 일본의 금리 인상이잖아요.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일본의 금리 인상 확률은 폴리마켓에서 98%입니다. 이미 금리 인상을 할 거라는 건 시장에서 알고 있다. 즉 지금 시장에서의 요 하락은 일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입니다. 근데 이 일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떨어지고 있는데 엔화가 튀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당일날 금요일에 금리 방향성도 중요하겠죠. 일본의 금리 방향성. 근데 한 번에 0.25로 많이 올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더 신중하게 금리를 올리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혹여나 0.75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덜 하게 된다면 증시는 좋게 반응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의 충격이 오는 구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상황에서의 충격은 증시가 더 크게 악재로 빠지기보다는 그거보다 좋게 나왔을 경우에 증시가 호재로 더 돌릴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증시는 선반영으로 움직인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어제 고용 데이터가 나왔는데 64K, 그다음에 실업률이 4.6이 나왔고 U6 실업률은 8.7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실업률이 올라간 부분이 이번에 12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한 게 타당하다라는 근거로 작용을 할 거라고 봤기 때문에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내년에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고용 둔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는 증시가 호재도 받아들일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올해 전체적인 이 비농업 고용 데이터를 전체 추산을 해보면은 4월 이후부터는 미국 고용이 정체 상태다.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가 강제적인 금리 인하가 아니다. 그래서 미리 선반영해서 금리 인하를 함으로써 고용을 활기를 넣으려 주려는 모습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금리 인하가 고용을 예전처럼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릴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제 기업들이 AI가 도입이 되면서 효율을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전체 분야, 모든 분야에서의 고용이 증가가 되는 게 아니라 특정 분야에서의 고용이 증가가 되면서 급격한 고용 증가보다는 이제 적절하게 밸런스가 맞는 고용 증가가 되겠다. 그래서 이후의 상황은 좀 더 내년에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하지만 지금 금리 인하, 그다음에 내년에도 금리 인하가 뭐 1 회나 2회 이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한 2회 이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제 실업률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QQQ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지금 증시가 부담을 느끼는 자리잖아요. 쌍봉을 만들고 경기 침체와 엔캐리 트레이드, AI 버블, 뭐 CDS 부채 관련 오라클을 시작한 부채, 그걸로 인해서 증시가 꺾일 거냐에 베팅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미 정부가 돈을 금리 인하를 더 이제 케빈 워시나 케빈 헤셋이 연준 의장으로 바뀌면서 내년에도 금리 인하를 더해 주면서 유동성을 좀 공급해 주고요. 그다음에 지금 빅테크 실적들이 잘 나오고 있고 캐펙스를 뭐 닷컴 버블 때처럼 부채 뭐 자기의 수익의 140% 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수익 내에서의 적절한 분배 요런 거를 이미 겪어 봤기 때문에 빅테크도 자기네들이 벌어들이는 수익 내에서 캐펙스를 증가를 시키고 있어요. 조금의 부채를 쓰고 있긴 하지만 다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믿고 AI 투자를 더 캐펙스를 늘려가면서 AI의 산업에 계속 투자를 할 거다. 네, 요거를 믿고 증시가 더 우상향할 거다에 투자를 할 것인가를 선택을 했을 때 저는 이 후자 올라갈 거에 베팅하는 게 낫다. 지금 이미 AI 기업들은 투자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기업이 만약에 투자를 멈춘다. 그 기업의 주가는 하락으로 꼬라박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 어느 기업이 크게 승자가 될지는 아직 몰라요. 하지만은 그 기업들 어느 AI 투자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는 멈추지 않을 거다. 빅테크 기준으로. 하지만은 지금 최근에 AI 뛰어드는 기업이 엄청 많은데 빅테크 제외하고 일반 이제 중소형주 기업들 중에 못 따라가는 기업들은 퇴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도 내년에는 더욱더 종목 선택이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신고가를 뚫었죠. 그 신고가를 뚫은 부분은 로봇과 FSD에 대한 기대감을 더해진 부분이에요. 아직 결과는 보여주진 못했지만은 내년에는 생성형 AI가 아니라 로봇 쪽으로 좀 더 기울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테슬라가 더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로봇이 주도주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아마존이나 구글도 수혜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슬라나 아마존, 구글도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내년에 주도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부분을 좀 더 체크해 두시면 좋죠. 뒤에 개별주의 테슬라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저는 지금 구간에서 쌍봉을 만들고 경기 침체와 이제 AI 버블이 터지는 구간으로 하락을 보기보다는 지금 구간에서의 하락은 매수를 위한 구간이다. 내년에 더욱더 유동성과 AI에 대한 성장이 다른 분야로 더 증식될 수 있다. 그 분야는 로봇, 뭐 FSD, 로보택시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AI 산업 분야에 또 어떤 부분이 터질지 모른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여전히 저는 상방 베팅이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개별주 테슬라를 볼 겁니다. 테슬라가 신고가를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증시가 부담이 되는 구간에서 M7 중 한 종목이 신고가를 돌파를 했다. 이 부분은 증시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겁니다. 테슬라는 제가 여기서 이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진행될 가능성, 그래서 이 구간에서의 강력 매수 추천을 드린 부분이고, 요 상승 이후에 여기를 다시 돌파, 만약에 떨어졌어야 했다면 여기를 맞고 떨어졌어야 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다시 돌파를 하고 나서 요 매물대를 로봇
트럼프 행정부 로봇 얘기가 나오고 돌파를 했죠. 그래서 여기 맞고 떨어졌을 때 저 또한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에서 수익 실현은 480 위에서 하는 게 좋다. 여기까지는 계속 홀딩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다. 그래서 저 또한 요 구간에서 480 구간에서 일단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률이 20% 수익을 보고 나왔고요. 지금 구간에서 테슬라는 500불을 향해서 가는 구간이죠. 그래서 500에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추세가 여기 구간에서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저는 요 구간에서는 이제 또 여기 구간에서 이제 신고가 부분에서 횡보를 할 거다. 그리고 지금 요 구간에 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에 횡보를 하고 다시 한번 이 갭을 메꾸러 내려올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지금 현재 600불 콜옵션, 한 2월 달에 있는 600불 콜옵션에도 원래는 OI만 미결정 OI만 존재했는데 볼륨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내년에 테슬라가 더 500과 600을 뚫고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에 베팅이 추가적으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는 이 상승 추세 있죠. 요 추세를 깨지 않고 내년에도 이어갈 수 있는 흐름이 갈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여전히 지금 옵션 상황도 매우 좋아요. 증시가 옵션 상황이 조금 어그러졌는데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여전히 옵션 상황이 좋다. 하지만은 이 500불 근처에서는 저는 일단은 어느 정도 이게 TSLR 같은 경우에, 테슬라로 본주로 들고 계시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계속 홀딩을 하셔도 되지만 TSLR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요런 구간에서는 좀 익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이 여기서 일단 20% 수익을 먹고 일단 익절을 해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속스입니다. 이제 속스를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죠? 저는 이제 이 고점에서 팔았어요. 이 속스를 모아갔던 거를 여기서 팔고 재진입각을 보고 있습니다. 이때 한 40% 이상 수익을 봤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재진입각을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재진입값에 추천드리는 자리는 여기 갭을 메꾸는 자리긴 해요. 근데 지금 마이크론 실적이 나오게 되죠, 오늘. 그래서 이 마이크론 실적에 의해서 만약에 꺾인다고 하면, 증시가 꺾인다고 하면은 그 기반은 속스, 이 반도체가 될 거다, 증시의 하락에. 다른 기업이 아니라. 그래서 일단 반도체들이 부담스럽게 올라온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밸런스 조정을 받고 있죠. 브로드컴도 과하게 오른 부분, 위험한 부분에서 밸런스 조정을 받은 거고, 마이크론도 지금 기간 횡보 조정이 어느 정도 필요하거든요. 다시 한번 피레침을 쏘더라도. 그래서 속스 같은 경우에 여기 구간까지 한 285 구간까지는 충분히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지수가 좀 더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 다시 한번 그 아랫 부근에 리테스트를 다시 한번 하러 갈 수 있는 구간은 되겠다. 그래서 만약에 떨어진다면은 그 주체는 이 반도체가 될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이 구간을 기다리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280 여기서 한번 만들어진 이 지지 라인 있죠? 이 구간은 깨면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은 안 깨는 선에서 다시 올라갈 거를 기대하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매수하기 좀 괜찮은 구간은 여기 갭을 채우는 구간이고, 이 라인은 깨지면 안 되는 구간이고, 그래서 요 정도의 밸런싱은 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증시가 막 한 번에 다시 팍 튀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밸런스 횡보를 겪어가면서 좀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 빅스를 보시면 18 위를 다시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증시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빅스가 크게 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증시에 큰 변동성의 압박을 주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오늘 빅스 위클리 만기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다시 위클리가 잡힐 때, 지금 당장은 이제 상방 쪽으로 엄청난 베팅이 들어가 있진 않아요. 항상 빅스는 해지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콜 옵션에 대해서 수요가 여전히 있지만은 강력하게 이제 수요가 있는 구간은 아니다. 하지만 이 위클리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바뀌었을 때 이제 빅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목금에 이제 빅스가 이 18 위로 올라가는지를 좀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서 계속 잠겨 있다면은 증시에게 큰 압박을 가하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코인을 볼 건데요. 코인은 지금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코인이 만약에 증시 빠르게 올라가려고 했으면은, 코인은 비트코인 기준으로 90K나 88K를 깨지 않는 선에서 88K까지는 터치할 수는 있어요. 이제 90K나 88K를 터치할 수는 있지만은 이 구간에서 깨지 않고 여기 추세를 돌파를 했어야 됐다. 다시 한번 돌파를 하고 100K로 붙이러 올라갔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 떨어졌죠. 깨고 특히 이 88K를 깨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85K에서 지지가 나오고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 88K를 위에 안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단기적으로 중요한 건 88K 위로 안착을 하느냐를 봐야 되고,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아예 시즌이 끝났다고 보진 않는데, 지금 구간에서 장기적으로 횡보를 하는 구간이 될 것인가, 요 대해서 지금 요 구간에서 떨어지더라도 여기서 다시 반등을 해서 100K까지 뭐 가든가, 요 구간에서 이렇게 횡보를 꽤 이제 몇 개월 동안 하는 이 횡보를 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은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상방으로 갈 것인가, 요 두 가지만 보고 있어요. 이 아래를 깨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지금 구간에서는 한번 뚫을 수 있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돌파를 못하고 떨어져서 추세 전환 모멘텀이 아예 꺾여 버렸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지금 횡보냐 아니면 돌파냐, 요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 관점은 그렇고, 지금은 일단 88K를 안착을 하느냐 아니면 다시 요 아래를 깨느냐, 요 차이를 단기적으로는 보되 전체적인 흐름은 지금 구간에서의 이 횡보냐 돌파냐, 요 두 가지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더리움을 보면은, 이더리움이 이제 최소 상승분 여기 3,400에서 3,600 부분까지 갈 수 있는데 3,400 부분을 맞고, 얘가 이제 추세가 강했다고 하면 3,200이나 3,000, 최소 3,000은 깨지 않고 올라갔어야 돼요. 근데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3,000 부근이 진짜 중요한 이더리움의 구간인데, 이제 매물대랑 옵션이 제일 많이 쏠려 있는 구간이 여기거든요. 콜옵션도 그렇고 풋옵션도 그렇고. 그래서 이 구간이 깨지면 안 됐었는데 지금 깨졌어요. 그래서 2,900 라인에서 다시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라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3,000 위로 올라가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는 건 이더리움이 3,000 위로 복귀하느냐 못하느냐를 체크하시고, 만약에 다시 2,900을 깨고 내려간다고 하면 지금 이제 이더리움이 아예 하방으로 깨지는 게 아니라, 제 관점은 좀 장기적인 횡보를 하는 구간으로 넘어가느냐 아니면 다시 뚫고 상승으로 가느냐,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요 구간에서 지켜주는 상황이 나왔으면 이더리움의 좋은 상황으로 진행될 수 있는 추세 전환이 될 수 있지만, 지금 요 구간에서 다시 3,000을 깼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고, 단기적으로 3,000을 넘느냐 아니면 2,900을 깨느냐, 요걸 보시고, 만약에 깨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기보다는 지금 구간에서는 횡보 쪽으로 기울어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데이터는 물가 지표로 한 일본 금리 결정이 남아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일본 금리 인상이 그대로 0.75를 하게 되면은 증시가 약간은 이제 선반영 돼 있더라도 좀 더 눌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뭐 얘기, 뭐 금리 인상이 이제는 신중하게 하겠다, 더욱더 좀 이제 계속 올리는 부분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된다면은 증시가 다시 회복을 할 수 있고, 그 기준은 조금 더 내린다고 하더라도 600 기준이다. 그래서 600을 깨지 않은 선에서 저는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이제 안 좋게 상황이 흘러갔을 때 600인 거고, 이제 만약에 좋게 흘러간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구간에서 빠르게 산타 랠리로 630을 다시 한번 돌파하려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선반영을 다시 되돌리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증시를 좀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보는 향에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가 뭐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이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가느냐, 이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가느냐의 차이입니다. 근데 저는 좀 긍정적으로 증시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